다양한 시각으로 자료의 이면을 탐구하는 담론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해볼 주제는 바로 현역가왕 3결승 2차전, 즉 대망의 파이널 무대를 앞두고 집계된 각종 지표와 예측 데이터들입니다. 네, 정말 치열한 경연이죠. 현재 탑 9에 오른 참가자들 중에서 한일가왕전에 진출할 7명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고 2명이 탈락하게 되는 매우 긴장되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과연 이런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의 최종 우승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그동안 누적된 탄탄한 팬덤과 일관된 지지 데이터인가? 아니면 생방송 당일이 뿜어내는 감정적 서사와 실시간 폭발력인가 하는 점이죠. 저는 이 논의에서 대중의 일관된 지향성을 보여주는 누적 투표량과 팬덤의 결속력이 결국 우승자를 결정짓는다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특히 홍지윤 참가자의 압도적인 수치를 가장 강력한 논리적 근거로 보고 있죠.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결승전 특유의 실시간 생방송이라는 환경, 그리고 무대에서 터져나오는 참가자의 숨겨진 서사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최종 판도를 뒤집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최근 트렌드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차지연 참가자의 역전 가능성에 저는 훨씬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맥락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분석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험적 증거들에 먼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소비층의 특성을 짚어봐야 하는데요. 이 팬덤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한두 번 투표하는 라이트한 시청자층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직적이고 헌신적이죠. 사전 집계 결과를 보면 홍지윤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단 한 번의 흔들림 없이 연속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화제성 지수나 포털 검색량 전반에서도 굳건하게 최상위권이고요. 그렇죠. 1위 수성이라는 건 확실히 강력한 무기이긴 합니다. 네, 이건 그냥 요즘 인기가 좀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최종 결승전 당일 주변 지인들의 휴대폰까지 동원해서 실시간 문자 투표를 쏟아낼 수 있는 고정 지지층의 절대적인 규모를 증명하는 팩트거든요. 수개월간 단단하게 조직된 거대 팬덤의 원사이드한 화력을 생방송의 일시적인 감동이 단숨에 뛰어넘는다는 건 통계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트로트 팬덤 특유의 강력한 결속력에 대한 분석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연속 1위라는 기록이 엄청난 프리미엄이라는 점도 인정하고요. 하지만 저는 그 견고해 보이는 일관된 지표가 결승전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도 100% 동일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결승전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성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 시간 남짓한 생방송 동안 화면 너머로 전달되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충동이 투표라는 행동으로 직결되거든요. 즉각적인 충동이라? 글쎄요. 사실 최근 공개된 9일자 구글 트렌드 추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차지연이 보여준 관심도의 수직 상승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파이널 무대에서는 차지연의 아들 이야기와 가슴 아픈 개인사가 최초로 공개된다고 하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안방에서 그 강렬하고 슬픈 서사를 마주하는 순간 느끼게 될 맹렬한 감정적 동요. 저는 이것이 지난 9주 동안 건조하게 쌓인 누적 데이터를 단 몇 분 만에 압도할 수 있는 파괴력이라고 봅니다. 확실히 수직 상승하는 관심도는 눈에 띕니다. 무대 위에서 서사가 터졌을 때 대중이 반응하는 속도 역시 대단하겠죠. 하지만 그 상승세의 지속성과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차지연의 트렌드 지수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긴 했지만 대중적 지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초기 1주차에 반짝 순위권에 들었다가 무려 2달에 가까운 기나긴 공백기를 거쳐 9주차에 이르러서야 다시 고개를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가 기초 체력의 부재를 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중간에 대중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는 건 트로트 코어 팬층 사이에서 호불호가 뚜렷하게 갈렸거나 지지층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반면에 홍지윤은 그 강세를 단 한 주도 놓친 적이 없고요. 실시간 문자 투표는 결국 넓고 깊은 지지 기반 싸움입니다. 2달간 공백기를 가졌던 참가자가
결승전 당일 공개되는 스토리 하나만으로 수십만 표를 쓸어담기에는 이른바 팬덤의 기초 체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불호가 갈린다거나 기초 체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 공백기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셨네요. 시청자들은 압도적인 1등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지만 무너졌다가 부활하는, 잊혔다가 극적으로 돌아오는 언더독의 서사에 훨씬 더 열광합니다. 대중은 5주차나 6주차에 누가 잘했는지를 꼼꼼히 기억하면서 투표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홀린 듯이 표를 던지죠. 과거의 긴 공백기는 약점이 아니라 결승전에서의 부활을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는 완벽한 연출 장치입니다. 기초 체력이 다소 부족하다 쳐도 감정의 해일이 그 빈 공간을 순식간에 채워버릴 수 있습니다. 생방송 당일의 감정적 해일이 유동층의 표심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주 흥미롭네요. 타격감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판을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그 감정적 모멘텀이라는 것이 최종 결과를 뒤집을 만큼 전능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말씀하신 그 생방송의 외부 변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쏟아진 보도 내용 중에서 판을 흔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변수 하나를 짚어보죠. 바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서진의 오열 사태입니다. 결승전 녹화 도중 탑9 중 한 명의 무대를 보고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게 이미 대대적으로 예고되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박서진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방대한 팬덤을 거느린 아티스트 중 한 명입니다. 생방송 화면에서 그가 특정 참가자의 무대에 오열하는 모습이 송출된다면 시청자들, 특히 그의 거대한 팬덤은 그 감정에 완벽하게 동기화될 겁니다. 팬덤 전체가 동기화되어서 투표에 나설 거라는 뜻인가요? 네, 우리 가수가 저렇게 슬피 우는데 그 무대를 꾸민 참가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거대한 감정적 연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건 과거의 득표수 통계 같은 누적 데이터로는 절대 계산해낼 수 없는 변수입니다. 특정 마스터의 눈물이 수만 표의 즉각적인 문자 투표 쏠림 형상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나비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 예고 기사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훌륭한 방송적 기폭제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변수가 실제 투표율에 미칠 파급력을 해석하는 방식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군요. 박서진의 팬덤이 거대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파이널 무대의 전체적인 라인업 구성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이번 결승전은 그야말로 초특급 스페셜 쇼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등 트로트와 다른 장르를 아우르는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총출동해서 합동 무대를 꾸미죠. 박서진 역시 이 화려한 쇼의 일원으로서 무대에 오르고요. 스페셜 무대가 변수를 흩뜨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수많은 타 아티스트들의 팬덤이 각자 자신의 스타를 보기 위해 텔레비전 앞에 결집해 있는 생태입니다. 트로트 팬덤의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현재 치열하게 경쟁 중인 다른 참가자에게 소중한 1표를 던져주는 이타적인 투표를 할까요? 결승전의 문자 투표는 내 가수의 순위를 지켜내기 위한 철저한 전략적 행동입니다. 마스터의 눈물이 프로그램 시청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코어 팬덤의 단단한 결속을 허물고 대규모 표 이탈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겁니다. 팬덤의 투표를 철저한 전략적 행동으로 규정하신 점은 현재의 오디션 생태계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본 예리한 통찰이네요. 확실히 상위권의 1위 다툼에서는 팬덤 간의 방어 논리가 팽팽하게 작동하겠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또 다른 맹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위권 다툼에만 매몰되어 있는데 이 투표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변수는 밑바닥, 즉 하위권 탈락자 2인을 결정짓는 구간에서 발생합니다. 생방송 투표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사각지대가 데이터 예측을 얼마나 잔인하게 빗나가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외 상황에 바로 이 딜레마에 있죠. 존 여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의 일관성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자나 금잔디 같은 참가자들의 흐름을 보면 이들은 경연 내내 아슬아슬하게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대중적 지지도와 팬덤 화력의 한계가 명확하게 수치로 드러나 있었던 거죠. 결승전이라고 갑자기 이들에게 수만 표가 쏟아질 리는 만무하고요.
반면 현재 7위로 턱걸이하고 있는 10대 참가자 이수연은 흥미롭게도 구글 트렌드 검색량에서 최상위권인 솔지와 막상막하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볼 때 이수연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저력을 발휘해 무난히 7위 아래 안착할 것이라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죠. 결국 상하위권 모두 화제성이라는 객관적 궤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표면적인 트렌드 지수와 과거 순위 흐름만 보면 그 예측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 프로그램의 득표 산정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함정을 완전히 배제한 분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전 녹화된 마스터 평가 점수와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 사이에 엄청난 괴리를 간과하고 있어요. 이미 강력한 팬덤을 가졌던 10대 참가자 빈내서가 충격적으로 탈락한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변수가 작동하긴 했었죠. 현재 남은 10대 참가자인 이수연과 김태연이 사전에 진행된 마스터 평가에서 매우 치명적인 혹평을 받고 낮은 점수를 깔고 시작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만약 마스터 점수가 최종 결과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수연 참가자가 상위권과 수백 점 이상의 격차로 뒤처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트렌드 지수가 높고 생방송 투표에서 선전해도 수학적으로 그 점수 차이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열쇠 앞에서는 아무리 대중이 문자를 보내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수학적 한계점이 존재해요. 심사위원 점수의 늪이 데이터 예측을 완전히 박살내는 의외의 희생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터 점수와 대중투표 간의 산술적인 격차, 그리고 수학적 한계점을 짚어주신 부분은 정말 날카롭고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만약 10대 참가자들이 마스터 점수에서 치명적인 페널티를 안고 시작한다면 단순히 검색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적처럼 살아남을 거라 장담하긴 무리겠죠. 저 역시 일정 부분 수긍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심리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위원들로부터 가혹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대중을 강하게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아, 반발 심리로 인한 구제 투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스터들이 저렇게 점수를 짜게 주다니 우리가 표를 모아서 살려내자는 반발 심리가 작동하면서 투표 결집력이 평소에 두세 배로 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국 심사위원의 점수라는 시스템적 불리함조차도 대중이 가진 지향성과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담금질하는 또 하나의 변수일 뿐입니다. 긴 안목에서 보면 이 역시 대중의 집단지성이 데이터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나가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라고 해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의 평가에 반발하는 대중의 보상 심리와 구제 투표 현상까지 데이터 예측의 영역으로 끌어안으시려는 시각은 참 대단히 포괄적입니다. 위기에 처한 참가자를 구하려는 팬들의 절박함이 투표율을 수직 상승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했던 수많은 변수들을 한번 종합해서 상상해 보시죠. 2달의 공백을 깬 차지연의 폭발적인 관심도와 눈물샘을 자극할 미공개 서사, 수만 명의 팬덤을 움직일 박서진의 돌발적인 오열, 그리고 심사위원의 낮은 점수와 이를 뒤집으려는 대중의 실시간 문자 투표 간의 충돌까지. 참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긴 하네요. 네, 이 모든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이 결승전 생방송이라는 단 2시간짜리 용광로 안에서 한꺼번에 팍팔합니다. 과연 지난 몇 달간 차곡차곡 쌓아온 건조한 누적 득표수라는 이성적 데이터가 생방송 현장에서 휘몰아치는 이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변수들을 완벽하게 억누르고 애초에 정해진 결말만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오디션 생방송의 본질은 결국 정교한 예측 모델마저 비웃으며 탄생하는 인간의 감정과 이변의 카타르시스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복잡 다단한 지표들과 보도 내용들을 두고 벌인 치열한 논의를 이제 서서히 갈무리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군요. 저는 오늘 논의 내내 하나의 흔들리지 않는 명제를 옹호해왔습니다. 결승전이라는 그 무겁고 거대한 무대의 압박감을 견뎌내고 최종 왕관을 차지하는 힘은 결국 숱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쌓아 올려진 대중의 굳건한 지지,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일관된 데이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본류가 향하는 방향 자체를 하루아침에 감정적 바람이 역류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 분석의 뼈대였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저는 줄곧 생방송이라는 환경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서사적 폭발력과 현장성의 힘에 주목했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누적 데이터가 훌륭한 기록임은 분명하지만 우승자를 결정짓는 마지막 일격은 결국 시청자들을 당장 휴대폰에 들게 만드는 실시간의 감정선입니다.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던 견고한 데이터의 장벽은 생방송의 찰나들이 맞물리는 순간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고, 그 예측 불가의 묘미가 바로 대중이 결승전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화를 통해 우리 두 사람 모두 명확하게 동의하게 된 흥미로운 지점도 하나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오열이나 수많은 톱스타들이 함께 꾸미는 화려한 스페셜 합동 무대 같은 방송 제작진의 장치들이 결승전이라는 축제의 몰입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데 탁월하게 작용한다는 점이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장치들이 단순히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포장지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 우승자의 향방을 뒤바꿀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했지만요. 프로그램 전체를 관통하는 그 거대한 에너지와 영향력 자체는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두고 다양한 변수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리는지 해부해보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지적인 자극이 되는 시간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담론은 누가 무조건 우승할 것이라 단정 짓거나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결론 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이 차가운 이성의 지표를 끝까지 충직하게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생방송이 뿜어내는 뜨거운 찰나의 감동에 휩쓸려 완전히 새로운 영웅을 탄생시킬 것인가, 그 치열한 충돌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다른 복잡하고 매력적인 자료들을 가장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가오는 결과의 의미를 여러분 각자의 풍성한 해석으로 채워보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담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